안녕하세요, 아나킨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는 2018년 화제의 감독 아리 에스터 감독의 신작 미드소마입니다. 일단 미드소마 리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는 오컬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의 전작인 유전 역시 굉장히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그렇기에 이번작 미드소마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드소마는 호불호가 매우 심각하게 갈릴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미드소마를 이전작 유전을 생각하고 보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영화이고, 유전이 으스스한 소재를 으스스한 연출로 관객들을 긴장감이 들게 했다면, 미드소마는 관객의 정신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는 영화라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불안해지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드소마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영화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영화 속 사용된 수많은 상징 때문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는 다른 유튜버 분들께서 해석해주고 계시니 저는 이 영화가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미드소마가 다루고 있는 것들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고통이 소원한 현대사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얼마나 타인들의 고민, 아픔, 상처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고 위로를 해주고 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있지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심리학자나 심리치료를 하는 훈련된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고, 그리고 떠올라진 경험을 통해서 내 경험을 비추어서 상대방의 아픔을 추론하고 자신이 헤쳐나갔던 일들을 이야기해 줌으로 해서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했고 공감했으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할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이야기할 때에도 이런 방식이 우리를 공감받았다고 믿게 할까요?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가벼운 고민이나 아픔들은 이야기를 털어놓고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고 공감받았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끔찍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것과 같은 아픔의 수위가 다른 레벨이라면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내 삶이 무거워지는 느낌이 드는 그런 아픔들에 우리들이 마음을 설득 열 수 있겠습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래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기에 타인의 아픔을 단순화시켜서 치부해버리게 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겨내면 된다니까? 네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 말은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나 네 이야기 듣기 너무 힘드니까 닥쳐줄래? 그만 좀 징징대 로 들릴 수 있겠습니다.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숨어버리게 되겠죠? 현대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듭니다. 개인으로 나누어져 버린 이 사회 속에서 끝없는 고독감을 느낍니다. 타인은 필요하지만 타인에게 나눌 수 없는 아픔은 우리를 더욱 고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미드소마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아주 기괴한 형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뒤로는 치명적인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오니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미드소마의 간단한 줄거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주인공인 데니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입니다. 가족 중 동생 테리가 조울증을 앓고 있어서 여러 번 문제를 일으켰던 전과가 있습니다. 동생 테리의 문제 때문에 데니는 항상 늘 불안하고, 테리가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에게 털어놓는데 이를 또 항상 걱정합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의지하면 자신을 떠나버리지 않을까 해서죠. 어느 날 밤 데니는 테리에게 이상한 메일을 한 통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족들에게도 전화했지만 늦은 밤이라 연락이 되지 않고, 불안해진 데니는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앙에게 전화를 합니다. 크리스티앙은 그 무렵 친구 펠레의 고향인 스웨덴에 놀러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데니의 전화를 받고 별일 아닐 거야, 늘 그렇지 않았어? 라고 달래며 전화를 끊는 크리스티앙.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빨리 헤어지라고 합니다. 스웨덴에서 기다리는 미녀들을 생각하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날 밤은 크리스티앙의 말대로 늘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테리는 이산화탄소를 사용해서 자살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유출되어 가족들이 모두 죽는 참사가 발생합니다. 엄청난 슬픔으로 크리스티앙 품에서 데니는 울부짖습니다. 시간이 좀 흘러 데니는 크리스티앙 친구들 모임에 갑니다. 거기서 크리스티앙이 얼마 후에 한 달 반 동안 스웨덴으로 여행을 가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크리스티앙에게 매우 실망합니다. 데니를 달래다 같이 가자고 말해버리는 크리스티앙. 물론 같이 안 갈 걸 알고 말한 거지만 데니는 같이 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여자 하나와 남자 여럿의 아주 불편한 여행이 시작됩니다. 데니는 여행의 시작에서부터 불편함을 주는 이방인 같은 존재입니다. 비행기에 내려서도 4시간을 더 가야 하는 펠레의 고향 호르가. 도중에 내려서 펠레의 사촌 잉마르와 영국인 커플 사이먼 코나를 만납니다. 이들은 한데 모여서 마리화나를 합니다. 머뭇대는 데니에겐 잉마르가 버섯차를 권하는데요. 버섯차를 마시고 데니는 자신이 숲과 하나가 되는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데 펠레는 모두를 보며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가족이란 말에 트라우마에 휩싸여 정처 없이 배회하는 데니.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비웃는 환각을 경험하게 되는데 정신을 잃고 맙니다. 정신을 차리자 일행들이 보이고 호르가 마을을 향해 출발합니다. 도착한 호르가 마을은 아주 이질적인 분위기의 환상적인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기묘한 느낌이 풍깁니다. 이들을 반겨주는 마을 사람들. 마을의 노인의 발언으로 시작되는 마을의 축제인 하지제, 미드소마. 주문 같은 알 수 없는 말이 읊어지는데 섬뜩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시작한 미드소마. 호르가 마을의 미드소마는 90년에 한 번 9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묘한 축제, 데니와 그 일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영화는 초반 어둡고 괴로운 데니의 일그러진 표정에서 환하게 웃게 되는 마지막 장면까지를 호르가의 축제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미드소마에서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데니입니다. 영화 미드소마에서 데니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데니와 크리스티앙 및 친구들, 데니와 펠레, 데니와 호르 가족 이렇게 세 그룹을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데니의 아픔에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서서 이 영화가 공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감이란 관점에서 해석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타인의 아픔에 우리의 마음을 투사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그 수준에 관한 인포그래픽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측은지심은 타인의 환경, 일 등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불쌍하거나 슬픔을 가진 대상으로부터 생겨나죠. 우리가 길에서 노숙자를 보게 되면 안 됐네 라고 느끼는 것처럼요. 동정은 삶에서 괴로운 사건들에 대한 배려나 슬픔의 표현을 말합니다. 측은지심이나 동정은 타인의 삶과 사건에 대한 반응적인 것입니다. 공감은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공감을 하게 되면 불쌍하고 안타까움이 드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똑같은 감정이나 관점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들어가 그 사람의 마음과 같은 것을 느낄 가능성이 커지죠. 공감은 언어적으로 똑같이 느끼는 그 내용을 표현해 줄 때 공감이 나타날 수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의 이야기를 더 들어줄 때 그리고 말하는 사람도 모르게 그 사람이 더 깊은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진정한 공감의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연민은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 엄마의 마음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측은지심과 동정과 좀 비슷한데요. 그렇지만 연민은 거기에 더해서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점에서 좀 다릅니다. 자, 이제 영화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들이 데니에게 보이는 것은 측은지심의 수준으로 보입니다. 데니가 겪은 일들은 절대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데니가 겪고 있는 슬픔 역시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닐 겁니다. 이러한 데니의 문제는 데니의 주변 사람들이 쉽게 대하기가 어렵게 만듭니다. 데니의 고통이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때문에 데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인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앙 반응을 보면 데니가 품에 안겨 통곡을 하지만 크리스티앙은 안아줄 뿐이지 아무런 감정적 표현은 없습니다. 심지어 친구들은 데니와 크리스티앙이 헤어지길 바라고 있죠. 게다가 어쩌면 데니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될지도 모르는 여행도 그녀가 함께 간다는 사실에 탐탁치 않나 합니다. 그 누구도 데니의 아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제 첫째 날 노파의 죽음을 보고 데니는 충격에 빠지는데요. 그 죽음을 통해서 가족의 죽음을 연상하게 되어 괴로워하지만 데니는 참습니다. 그러나 가까운 애인인 크리스티앙은 이를 알아채지도 못하죠. 이렇게 데니는 자신의 아픔과 두려움이 한데 뒤섞여 그날 밤 크리스티앙과 친구들이 자신을 두고 떠나는 악몽을 꾸게 됩니다. 펠레는 크리스티앙이 없을 때 데니에게 다가와서 본인도 부모를 잃은 경험이 있다며 데니가 가족을 잃은 것을 위로합니다. 이에 데니는 가족이란 이야기에 트라우마에 휩싸이고 큰 슬픔으로 화장실로 뛰쳐가죠. 축제 첫째 날 노인들의 죽음을 목도하고 충격에 빠지게 되는 데니.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앙이 아닌 펠레가 데니를 안심시킵니다. 펠레는 가족이 된 것 같다며 데니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이때 이 둘 간에 미묘한 기운이 흐르고 데니는 근처에 크리스티앙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에 펠레는 데니에게 크리스티앙이 곁에 있을 때 힘이 되는 것 같냐고 반문합니다. 펠레는 데니의 아픔, 불안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표현은 해줍니다. 그러나 데니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함께 느끼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고로 인한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데니에게 펠레는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데니의 아픔을 판단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자꾸 가족을 연상하게 하고 이로 인해 데니는 가족에 대한 아픔을 상기하게 되죠. 호르가 사람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는 아니죠. 그러나 이 호르 가족은 기괴할 정도로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의 아픔이나 고통을 함께 느낀다는 점이죠. 마치 자신이 실제 그 사람이 된 것 같이 말입니다. 축제 첫째 날 노인들이 투신하여 죽었을 때에도 마치 자신이 추락하여 아픔을 느끼는 듯이 울부짖었고, 데니의 남자친구 크리스티앙이 마을 처녀와 선교를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신이 선교하고 있는 듯 교성을 함께 내며 신체 반응 역시 보입니다. 이때 그 집단의 교성과 몸짓은 기묘하고 기괴한 하모니를 이룹니다. 5월의 여왕으로 뽑힌 데니가 이 장면을 보고 괴로워 울부짖을 때에도 마을 사람들은 데니와 똑같은 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울부짖습니다. 마치 소리곱새가 함께 공명하는 듯한 기묘한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보면 호르 가족은 데니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데니가 느끼는 그 아픔을 함께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감에서 중요한 것은 자아의 경계를 지키는 일입니다. 타인을 나와 분리된 독립적인 인간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잠시 그의 마음을 내 것처럼 느껴도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와 그가 연결되고 독립된 주체로서 이해받을 수 있음을 느낄 수 있고 치유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호르 가족은 이러한 부분에서 공감 같지만 공감으로 보기가 힘듭니다. 호르 가족이 타인의 감정이나 고통에 반응하는 방식은 자동적이며 이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 감염 상태처럼 보여집니다. 즉, 다른 사람이 느끼는 슬픔이나 기쁨에 대해 아무런 정서적 의도를 갖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가서 내부인 둘과 데니를 제외한 외부인들이 제물로 불타 죽으면서 비명을 지르는데요. 그 비명 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데니는 그 순간 미소 짓습니다. 아주 미묘하게 미소를 짓는데요. 이 미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장소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신이 있을 곳, 즉 펠레가 계속 얘기해오던 가족을 찾은 기쁨에서 미소 지었다 생각이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감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호르 가족의 한계로 인해서 자신이 있을 곳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느끼는 허탈감의 미소는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소는
우리에게 주는 감독의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인의 상처와 고통을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개인화되어 있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벼이 동정하고 측은지심을 가지며 스스로에게 나는 타인들의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자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들게 만드는 것이 대인이의 마지막 미소라고 생각하고 그 답은 저는 연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연민은 앞서 설명드렸지만 타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함께 느끼고 그에 더해서 그를 도우려는 의지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데니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데니가 자신의 마음속 고통 속에서 혼자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손을 내밀어 같이 올라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아픔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투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우리가 이런 아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고 만든 영화가 미드소마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드소마는 전작 유전에 비해 다소 지루한 면이 있습니다. 러닝타임이 3시간에 가깝고 영화 전체가 하나의 의식 같고 다큐멘터리 같습니다. 상당히 지루하게 느끼실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몇 장면들에서 보이는 잔인한 묘사와 기괴한 장면으로 불편감을 호소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전작 유전보다 감독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더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좀 더 성숙한 영화가 아닌가. 그리고 영화의 주제가 가지는 의미를 고려할 때 아리에스터 감독의 신작 미드소마는 좋은 영화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주변 사람들에게 추천하기 어려운 영화 미드소마, 저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저는 아리에스터 감독이 천재 감독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천재 감독에게 브레이크 없이 모든 정권을 주니 이런 기괴한 영화가 나오네요. 다음엔 좀 더 성숙해져 멋진 영화로 돌아오리라 기대됩니다. 초보 유튜버로 처음 리뷰 영상을 올린 터라 부족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부족한 리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버튼 눌러주시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